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서울이고 제 방입니다. 오랜만 정말 이렇게 각 잡고 카메라를 켰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세계여행을 1년 2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그 경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귀찮아가지고 미뤄왔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온 지는 정말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이 경비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꼼꼼히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늦었어도 봐주세요. 저는 여행하면서 최대한 가계부를 적으면서 다녔거든요. 이 트라비포켓이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거 유료 버전을 결제해가지고 쓰고 다녔어요. 근데 유료 버전이 막 엄청 비싼 게 아니라 한 5,000원 했나? 아무튼 되게 저렴해요. 가계부를 쓰실 분들은 이 어플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낱낱이 공개를 할 테니까 다 정보를 받아가시고 알뜰살뜰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외워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랑 여기 옆에 노트북을 좀 보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미치겠네.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총 경비겠죠? 저는 총 1년 2개월 427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동안 2,761만 8,671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한국에서 막 준비했던 비용, 그리고 당연히 항공권, 식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많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보통에서 조금 아래로 많이 아끼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준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준비 비용은 159만 3,472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준비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행 가기 전에 드는 비용이에요. 여행 가기 전에 뭔 돈이 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일단 제가 쓴 한 160만 원 중에 좀 크게 지출한 것들을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저는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고프로가 45만 원 중고로 샀고요. 그리고 살로몬에서 트레킹화를 2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마이뱅크라는 곳에서 장기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25만 원이었고 예방접종이 19만 원. 그리고 저는 먹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말라리아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좀 걱정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라리아 약은 45,000원. 그리고 여권 사진 찍고 재발급 받는데 8만 원이 들었고 그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제 준비 비용이었습니다. 아마 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를 안 사실 분들은 여기서 45만 원을 이제 빼시면 될 텐데 저는 배낭이 있었어요. 세계여행 가려면 보통 캐리어보다는 배낭을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저는 사용하던 배낭이 있었기 때문에 고프로랑 배낭을 치환하면은 저랑 비슷한 준비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준비 비용에 또 포함한 가격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산 거는 아니지만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준비 비용에 포함시킨 항목이 있습니다. 카우치서핑이랑 워커웨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거기에 이제 구독료를 낸 비용인데요. 카우치서핑은 8만 원, 워커웨이는 6만 5천 원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 지불하면 1년 구독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히 이게 뭔지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준비 비용은 너무 케바케고 사바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낭을 얼마 주고 살 거냐, 카메라를 살 거냐 말 거냐, 장기 여행자 보험 좋은 거 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목숨 부지할 정도로만 들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든다. 100에서 150, 많게는 200 그 정도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발에 돈 아끼지 말고 준비해서 가셔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킹화 하나로 진짜 뭐 온갖 남미 산도 다 올라다녔고 평소에도 신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딱 트레킹화랑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신는 그것만 딱 가져갔는데 그걸로 버텼습니다. 아무튼 근데 신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돈 항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순위를 매겨보자면 1순위가 액티비티, 2순위가 식비, 3순위가 교통비, 4순위가 숙박비입니다. 일단 저는 액티비티에는 돈을 그냥 뿌리고 다녔어요. 진짜 막 못 먹고 막 이상한 데서 자고 이렇게 조금 모은 돈으로 한 번에 막 40만 원 이렇게 투척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여행을 가는 목적이 뭔가 재밌는 거를 해보고 관광을 하고 많은 걸 경험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액티비티에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 먹는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대식가도 아니고 엄청난 소식가도 아니다. 그 정도.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저렴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편이어가지고 막 항공기 이런 거 어떤 항공사인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항공사라고 들어도 그냥 탔어요. 네. 목숨과 돈을 맞바꿨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한 숙소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저는 숙박비에서 진짜 돈을 많이 아낀 케이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총 22개국을 여행을 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이렇게 여행했고 중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쿠바 4개국을 여행했고요. 남미에서는 제가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7개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4개국만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유럽을 오래 여행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트라비 포켓이라는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나눴던 경비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카테고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식비, 숙박비, 생필품 쇼핑, 액티비티 관광, 단거리 교통, 장거리 교통, 항공권, 기타 이렇게 나눠서 가계부를 쓰면서 다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교통비를 저는 3가지로 나눴는데요. 단거리 교통, 장거리 교통, 항공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때 단거리 교통이라는 거는 국가 내에서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뭐 그냥 이동을 한다거나 택시를 탔다거나 뭐 인도 이런 데서 릭샤를 탔다거나 이런 비용을 이야기하고요. 장거리 교통이라는 거는 항공권을 제외한 장거리 이동, 막 내가 도시를 이동하는데 기차를 탔거나 뭐 배를 탔다거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육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장거리 교통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은 당연히 항공권이고요. 이거는 나라를 이동하든 도시를 이동하든 다 그냥 비행기를 탔다 하면은 이 항공권 항목에 저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식비, 숙박비, 액티비티 관광 이거는 뭐 말 그대로고요. 생필품 쇼핑 여기에는 기념품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짜잘짜잘한 그런 기타 비용은 아니고 약간 비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진짜 마탱이가 간 상태여가지고 핸드폰 수리만 한 4-5번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수리 비용 아니면은 한국으로 뭐 택배를 한번 보냈다 하면은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나가는 그런 기타 항목들을 기타 비용에 넣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 넣으면은 경비 평균에 너무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타 항목으로 빼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제 경비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등은 두구두구 식비입니다. 네. 보통으로 먹었는데도 식비가 가장 많이 나갔다.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식비로만 605만 4,218원을 썼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먹고 돌아다녔는지 쫄쫄 굶으면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었나 봐요, 제가. 그리고 2위는 액티비티 관광이고 총 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3위는 항공권이고 46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4위는 숙박 375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거리 교통이고 24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생필품 쇼핑이 200만 원, 단거리 교통이 130만 원, 기타가 8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액티비티 비용. 이게 진짜 경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경비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에. 근데 저처럼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세요. 가서 액티비티를 못하고 막 참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고민하는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이걸 해봐라. 막 번지점프 해봐라. 막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했다. 결국에는 참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액티비티 많이 하실 분들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라. 제가 사용한 액티비티 경비 중에 좀 큰 거를 한 5개 정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벨리즈에서 블루홀 경비행기 탄 게 35만 원, 다합에서 아이다2 그 푸다 딴 게 33만 원, 네팔에서 이제 히말라야 올라갈 때 오빠들이랑 공금 걷었던 게 20만 원 정도였고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투어한 게 20만 원, 볼리비아에서 와이나 포토시 올라갔던 투어한 게 19만 원, 그리고 볼리비아 팜파스에서 아마존 투어했던 게 17만 원 요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10만 원대 그 정도 아니면은 더 적은 뭐 입장료 이런 항목들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세계여행 갔던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깝고 그냥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모아 가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3순위였던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용이 진짜 안 나온 편이에요. 왜냐면은 1년 2개월 여행을 다녔는데 출국 티켓 그리고 입국 티켓 합쳐서 470만 원이면은 전 진짜 적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절약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남미에서 제가 버스만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는 진짜 장거리 버스가 엄청 많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48시간 이렇게도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행기 타면은 한 5시간이면 가려나?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비싸겠죠? 버스는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해도 다 10만 원 언더? 이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많고 돈이 없는 저 같은 여행자라면 그냥 남미에서는 버스를 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긴 한데 해볼만 하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은 대부분 스카이스캐너에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항공권 절약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최저가 수준으로 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최저가에 있는 항공사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끔씩 그 항공사 앱이 더 싼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항공사에서 직접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했었고 그리고 스카이스캐너 말고 또 추천해드릴 만한 앱은 키위닷컴 요 앱입니다. 키위닷컴도 진짜 악명 높은 그런 어플이긴 하거든요. 거기서 결제를 하면은 결제한 순간 환불은 절대 못 받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속이 편하고 근데 뭐 환불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냥 타면 되잖아 내가 그 비행기를. 그래서 나는 이 비행기를 무조건 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위닷컴에서 저렴한 항공권 잘 타시길 바랍니다. 다음 4순위는 숙박비였는데요. 저는 숙박비는 정말 아꼈어요. 제가 아까 숙박비가 375만 3,547원이었는데 이거를 427로 나누면은 7,000원이거든요? 하루에 7,000원 내고 평균적으로 잤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걸 계산하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고 약간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숙소 퀄리티는 정말 잘 생각을 안 했고 막 쥐 나오는 데서도 잤었고 거의 옆에 막 노숙자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숙소에서도 자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신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 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호스텔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게 경비를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꿀팁을 드리자면 카우치 서핑이나 워커웨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년 구독료 냈다 했던 그 웹사이트들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카우치 서핑은 진짜 그 카우치, 소파에서 자는 그런 거예요. 집 주인들이 너 내 소파 내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와서 공짜로 자. 대신 우리 같이 문화 교류하자. 요런 어플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소파에서 잔 적은 없었고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인 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같이 침대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주인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저는 보통 그냥 개인 룸을 주는 그런 곳들만 선택해서 갔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커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 에콰도르 외노자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그 영상에서처럼 어떤 집주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그 호스텔에서 살았던 것도 워커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면서도 숙박비를 무료로 아낄 수 있다. 정말 이득! 저는 제가 여행하면서 카우치서핑이랑 이 워커웨이를 잘 활용한 게 제 여행을 100배는 재밌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거리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미에서 많이 해당되는 그런 항목인데요. 이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며칠 전에 예약할 필요도 거의 없고 진짜 특수한 경우만 빼면은 하루 이틀 전에 다 예약해도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여행 스케줄 조절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돈 아끼려고 탄 것도 있었지만 막 아무리 항공권 하루 이틀 전에 사도 된다 하더라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필품 쇼핑 항목. 이것도 진짜 사바사 케바케가 큰 항목이죠. 여기서 제가 크게 지출한 항목들을 보면은 제가 유럽 가자마자 옷을 10만원어치 질렀고 신발을 25만원짜리를 질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유럽에 한 달 있을 건데 예쁘게 입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1년 1개월 신은 그 트레킹화 이제 그만 신고 싶어가지고 예쁜 신발을 샀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화장품을 도둑 맞아가지고 네, 다시 프랑스에서 샀던 15만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출한 항목을 빼면은 진짜 그냥 내가 뭐 샴푸를 사야 돼, 린스 사야 돼, 그리고 옷도 겨울 날아가면은 점퍼도 사야 되고 뭐 모자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항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는 유럽 가서 그렇게 크게 돈을 지르기 전까지는 그냥 그지처럼 입고 싼 샴푸 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름인 국가인 곳에서는 옷을 그냥 보통 저렴하니까 여름 옷들은 많이 사서 입고 뭐 매일 빨고 좀 많이 해졌다 싶으면 버리고 새로 사고 이렇게 다니는 편이었고 겨울인 국가에서는 사실 그냥 계속 입었어요.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세계여행자들을 보면은 다 더러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어떡하겠어요. 옷을 잠바를 맨날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더럽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념품 쇼핑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들어오기 전에 국가들에서 몇 개 산 거 빼면은 기념품 쇼핑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마지막 항목이 이제 단거리 교통인데요. 저는 그냥 많이 걸어 다녔고 택시는 제가 원래도 잘 안 타요. 뭔가 한국에서도 택시에 쓰는 비용이 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택시 원래 잘 안 타서 여행에서도 잘 안 탔고 그리고 특히 여행에서는 택시 기사들이랑 흥정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기에 기빨릴 바엔 그냥 걷는다 이런 마인드로 다녔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나라별 경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읽는 거는 너무 기니까 그냥 각 나라에서 탑3로 많이 나갔던 지출 항목이 뭔지만 말씀드리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짚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항공권 같은 거는 빠진 금액이고요. 진짜 그 나라에서 내가 살면서 쓴 숙박비, 식비, 뭐 액티비티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간 국가는 싱가포르였는데요. 총 10만 9천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3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나라여가지고 숙박비도 그렇고 식비도 은근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일밖에 안 있었는데도.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총 23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3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오! 말레이시아에서 식비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식비가 거의 50%에 육박하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먹었나 봐요. 말레이시아 맛있긴 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한식을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왔나? 그렇고요. 다음으로 인도에서는 총 97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2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장거리 교통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이게 인도는 보통 기차로 이동을 하고 되게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기차 때문에 장거리 교통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비교적. 다음으로 네팔에서는 총 112만 원을 썼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5만 9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5만 9천 원이 좀 비싸게 앞에 국가들보다 좀 비싸게 나왔는데 이건 네팔 물가가 비싼 게 아니라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가격이 여기에 엔빵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리포트에 봐도 41%가 액티비티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아시아를 전체로 계산해보면 저는 아시아에 총 71일을 있었고 총 243만 원, 하루 평균 3만 4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요르단에서 저는 총 61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6만 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액티비티 관광 이 항목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르단 패스라고 요르단은 그 여러 개 관광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을 보통 사람들이 끊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에서는 총 115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4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도 이집트도 액티비티 관광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여기서 이거 했잖아요. 다이빙.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는데 수강료 같은 게 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막 같이 라스아부갈룸이나 뭐 시나이산이나 이렇게 좀 많이 놀러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이 항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다합에 있는 한인 민박이라 해야 되나? 한인 쉐어하우스? 거기서 살았는데 그 비용이 32만 원 정도 나왔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아싸하우스 모두 가세요. 다음으로 마지막 모로코에서는 총 46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4만 2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거리 교통비가 조금 비중이 있는데 제가 모로코에서는 11일밖에 안 있었는데 한 4군데 정도 도시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깜빡하고 영상을 안 찍었는데 저는 중동 아프리카에 총 47일을 있었고 총 222만 원, 하루 평균 4만 7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론 중미. 이제부터 한 나라에서 머무는 기간이 갑자기 조금 많이 길어집니다. 저는 여행의 대부분을 중남미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총 61일이나 있었고 총 186만 원, 하루 평균 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도 제가 이 61일 중에 31일을 과달라라에 있는 어떤 호스텔에서 그 워커웨이로 봉사를 하면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아서 이 한 달 숙박비가 빠진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 중에서도 거의 일주일 넘게 카우치서핑을 이용해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멕시코에서는 숙박비를 진짜 많이 아낀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 경비 계산하실 분들은 여기에 이제 숙박비 영역을 좀 더해서 계산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과테말라에서는 총 77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6만 4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교통이 차지하는 비용이 좀 있는데 총 제가 보니까 4번의 이동을 했네요. 네. 여기서도 12일밖에 안 있었는데 4번 이동한 거면 진짜 빨리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교통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벨리즈. 이 벨리즈는 제가 4일밖에 안 있었는데 그 블루홀 경비행기 투어를 하려고 그냥 벨리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총 68만 원, 하루 평균 17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활비는 아니고요. 네, 그 경비행기 항목이 포함돼서 이게 나왔다는 점. 벨리즈는 물가가 좀 비싸긴 해요. 확실히. USD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비싼데 네, 이렇게 17만 원 나올 정도는 당연히 아니다. 마지막, 중미의 마지막. 제가 쿠바를 그냥 중미에 같이 넣었거든요. 제가 쿠바에서는 총 84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4만 2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숙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쿠바는 호스텔이 없어요. 쓰려면 무조건 개인실을 써야 됐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숙박비를 진짜 많이 못 아꼈어요. 이게 진짜 혼자 여행하면서 너무 속상했던 점인데 아마 두 분이서 가시면은 제가 쓴 숙박비를 거의 비슷하게 N빵으로 내는 거니까 숙박비를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중미에 총 97일을 있었고 총 415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4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망의 남미. 전 남미 중에 이제 콜롬비아를 가장 먼저 갔는데요. 총 41일 있었고 총 148만 원, 하루 평균 3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영상으로 남겼었는데 이때 친구랑 같이 여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밥도 많이 먹고 디저트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식비 항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콜롬비아는 남미 중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에콰도르에서는 총 142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비용이 조금 많이 잡혔는데 이게 아마 갈라파고스가 에콰도르에 합해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평균이 올라간 것 같아요. 갈라파고스는 그 내부 물가도 비싸고 요 갈라파고스 들어가는 뭐 입도비도 있고 투어하는 비용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들었고 만약에 갈라파고스를 안 가신다 근데 에콰도르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확실히 경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루. 페루에서 저는 186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3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페루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멕시코처럼 숙박비를 조금 계산하실 분들은 더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게 제가 페루에서 만난 한국 친구가 자기가 쓰다가 안 쓰는 집을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 약간 그런 거를 저한테 좀 빌려줬었어가지고 거기서 한 2주?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숙박비를 많이 아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숙박비를 생각해보니 많이 아꼈네요. 계산하실 분들은 숙박비를 더해서 계산하시라. 그런 말씀. 다음으로 볼리비아에서는 총 115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5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이제 액티비티 관광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5순위, 6순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팜파스 투어 아마존 갔던 거랑 그리고 와이나 포토시 그 미친 산 거기 올라가는 그 투어 비용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좀 액티비티 비용이 많이 들었다. 다음은 칠레. 칠레는 총 104만 원을 썼고 하루 평균 5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칠레는 남미 중에서는 좀 물가가 많이 비싼 편에 속하기는 해요. 식비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다음은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140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5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는 요즘은 환율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환율이 좀 좋았던 여행자 입장에서 좋았던 편이었어가지고 좀 식비 같은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결을 했었고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액티비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스키장도 가고 빙하도 보러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막 다 해가지고 평균 비용이 좀 높게 나왔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돈 아끼지 말고 진짜 다 해보세요. 너무 멋있었고 진짜 고민하지 말고 막 트레킹 막 유명한 거 다 해보세요. 추천. 마지막 브라질. 브라질은 저는 9일밖에 안 있었는데 총 61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6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선물을 좀 샀네 여기서. 네. 3위가 생필품 쇼핑인데 여기 이제 제가 집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었어가지고 막 커피랑 이런 거를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나왔다. 자, 그래서 전 남미에서 총 196일을 있었고요. 896만 원을 썼고 하루 평균 46,000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많이 썼네요, 돈을 남미에. 이제 마지막 대륙 유럽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죠? 저 지금 말하느라 목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귀가 아프셔도 좀만 참으세요. 자, 유럽의 첫 번째 국가는 이제 영국이고 여기는 제가 남미 입국하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 영국을. 경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친구 집에서 지냈고 5일 동안 총 20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4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친구 집에서 약간 기생충처럼 묵었기 때문에 숙박비도 안 들었고 친구가 밥도 좀 많이 해줬고 집밥 같은 거.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지내다 왔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이제 다음은 이제 스페인인데요. 저는 총 8일을 있었고 74만 원, 하루 평균 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쇼핑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그거를 빼면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37만 원 빼면은 한 40만 원? 밖에 안 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유럽 치고는 물가가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음은 이제 프랑스. 프랑스는 저는 총 135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소매치기 당해서 산 화장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제가 프랑스 영상을 많이 안 올리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디즈니랜드도 갔었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네, 이제 여행 막바지쯤 되니까 몰라 돈 다 써 이러면 막 팡팡 쓰고 맛있는 거 팡팡 먹고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탈리아에서는 총 91만 원을 사용했고 하루 평균 11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유럽은 평균 비용이 진짜 높게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숙박비가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호스텔을 가도 거의 5만 원? 5만 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진짜 유럽을 오래 여행하시는 분들은 경비를 아끼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돈을 많이 벌어 가야지 뭐 어쩌겠어. 아무튼 이탈리아에서는 확실히 숙박비가 비싸서 그런지 숙박비가 제일 많은 항목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는 총 30일을 있었고 320만 원, 하루 평균 10만 7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도 계산을 하면서 좀 놀랐는데 대륙별 평균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체감 물가랑 실제로 제가 사용한 비용이나 평균 비용이 진짜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쓴 비용을 낱낱이 공개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지 시간이 조금 한 1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뭐 한 1.2배? 잘 모르겠네. 물가 상승률이 몇 배를 곱해야 될지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여행은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경비도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경비 내역은 진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뭐 나 2,700만 원 정도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반응은 생각보다는 얼마 안 들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더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끼면서 다녔지만 그래도 쓸 때는 정말 쓰면서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억 갑부였다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좋은 데서 자고 하면서 다녔겠지만 한정된 돈 내에서 다녔어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떠나려는 이제 예비 세계 여행자분들, 특히 뭐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은 돈을 정말 충분히 많이 모아서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저처럼 다니실 필요 없고 만약 나는 자는 게 너무 중요해. 나는 잠을 좋은 데서 안 자면은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별로야. 하시면 숙박비에 투자하시는 거고 난 먹으러 여행 가 하면 식비에 투자하시는 거고 그냥 가장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셔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제 세계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제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 영상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궁금한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지만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뭐 댓글로 달든 질문이 많으면은 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진짜 영상을 다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행 가실 분들 정말 즐겁게 여행 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끝! 안녕!